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국정연설을 통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발표했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커뮤니티 센터가 법정 공방에서 승리해 한인사회 재산을 지키게 됐습니다. 아마존 제2본사의 롱아일랜드시티 유치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 신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통근자들이 맨하탄 교통 혼잡세 도입으로 이중 과세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국정연설을 통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문제는 예상보다 짧은 발표만 했는데요. 일자리 확대 등 재임 기간 중 성과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야당과 대립 중인 국경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녁 9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취임 후 두 번째 국정연설에서 이민과 무역, 건강보험, 국가안보, 사회 기반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2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아직 할 일이 많지만 김정은과의 관계는 좋다고 말하고 핵실험은 중단됐으며 15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는 없었다며 만약 자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국경장벽 건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자금을 지원하고 조국을 보호하며 남부 국경선을 확보할 법안을 위해 의회에 주어진 시간은 열흘이라며 이제 의회는 불법 이민을 종식시키고 마약 거래자들과 인신매매범들을 몰아내는 데 전념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줄 때라고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 등 불평등 무역 문제도 지적하고 취임 후 일자리 530만 개를 만들었다며 경제적 성과도 강조했으며 약값 인하와 건강보험 문제, 판사의 형량 결정 재량 확대 등도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국 성인 78%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공식 발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계획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TV로 시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라고 답했습니다. 나쁜 아이디어라는 응답은 22%에 그쳤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대부분 좋은 아이디어로 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는 과반이 조금 넘는 57%가 나쁜 아이디어라고 대답했고 43%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76%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내용에 동의했고 71%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남부 국경지대에 위기가 존재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협력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63%는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동포사회 모금을 통해 마련한 커뮤니티 센터가 제대로 활용도 못 해보고 사라질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다행히 법정 공방에서 승리해 한인사회 재산을 지키게 됐습니다. 센터 측은 하루속히 이사회를 재구성해 재산을 한인사회에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보험회사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2003년부터 3년여에 걸친 동포사회 기부로 플러싱 베이사이드 애비뉴에 마련한 커뮤니티 센터. 당초 건물 구입 후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비용 마련 등의 어려움으로 상당 기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매각을 추진하던 중이었습니다. 2015년 2월 센터 앞을 지나던 우체부가 눈길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소송이 시작되었고 보험회사는 센터가 원패밀리 주택이 아니고 8명의 한인 유학생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습니다. 이것이 너희 그 원패밀리인데 실질은 H패밀리를 갖다 속여서 원패밀리로 보험을 들었으니까 너희들 사기로 저를
갖다 고소함과 동시에 돈을 못 주겠다고 그렇게 딱 나온 거예요. 지난 4년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승소함으로써 커뮤니티 센터는 매각 등의 절차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법적 소유주인 최영태 씨는 본격적으로 재산을 동포사회에 돌려드리는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집을 갖다 이제 팔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왜냐면 이사회가 있어야만 팔 수가 있거든요. 이게 non-profit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까지 이사회도 없었는데 이제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제 그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어떻게 이 그 재산을 동포사회에 돌려주느냐. 그걸 갖다 이제 앞으로는 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의 시세는 약 20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되며 현재 남은 모기지와 론 등을 제하면 100만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뉴욕 주정부의 공사사업 재정 계획을 심사 승인하는 공공사업조정위원회에 퀸즈의 아마존 유치를 반대하는 의원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어 아마존 제2본사의 롱아일랜드시티 유치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뉴욕주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이클 지아나리스 뉴욕주 상원의원을 공공사업조정위원회의 일원으로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에게 4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시 정부가 30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아마존 딜에 적극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던 지아나리스 의원은 뉴욕은 어느 때보다 재정적 책임이 중요한 때라며 경제 발전을 위한 예산들이 신중히 고려돼 효율적으로 분배돼야 한다며 아마존 딜은 더 나은 합의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아마존 제2본사 유치는 공공사업조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주 정부와 아마존의 합의안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지아나리스 의원의 공공사업조정위원회 위원 임명을 거부하지는 않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그러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뉴욕이 50년 이상 못 봤던 경제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아마존의 뉴욕시 입성은 앞으로 10년간 2만 5천 개, 15년간 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25년간 뉴욕주에 1,860억 달러의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퀴니팩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주민들은 아마존 제2본사의 뉴욕 진출에 57%가 찬성, 26%는 반대, 17%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건강보험료 보조 프로그램 예산 삭감으로 전국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건강보험 거래소를 직접 운영하는 뉴욕주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지난 1월 31일까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뉴욕 주민은 27만 1,873명으로 전년보다 7.4% 증가했다고 마켓플레이스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 헬스케어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다른 39개 주에서는 가입자가 평균 3.8% 하락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감소한 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이 줄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뉴욕주는 직접 건강보험 거래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나 지원에 있어 타 주에 비해 여유가 있고 이에 따라 가입자 증가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가입할 수 있는 개인 기준 건강보험 최저 보험료는 브론즈 플랜으로 정부 보조가 없으면 월 402달러이고 골드 플랜 중 가장 저렴한 플랜은 월 638달러입니다. 하지만 가입자 중 58%는 보조금을 받아 실제로는 더 저렴한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최근 새 회계년도에 걷어들일 세금이 지출보다 28억 달러 정도 부족하다며 지출을 절감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뉴욕주의 건강보험 관련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 신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국적 이탈 신청자는 국적 이탈 신고 사유서 또는 부모의 영주 목적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 이탈 신고 서류 간소화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국적 이탈을 하려면 국적 이탈 신고서, 국적 이탈 신고 사유서, 외국 거주 사실 증명서, 본인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 미국 출생 증명서 사본, 미국 여권 사본, 부모의 기본 증명서와 여권 사본, 영주 목적 입증 서류 등 총 9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측은 국적 이탈 신청 때 사유서를 제외함으로써 불편을 덜게 됐으며 여성은 부모의 영주 목적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 남성이 병역 의무를 면제하려면 출생신고 직후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하고 2001년 출생한 선천적 복수 국적 2세 남성은 올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선천적 복수 국적 남성은 만 37세까지 병역 의무가 부과되고 국적 이탈도 금지됩니다. 또한 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도 제한됩니다. 여성은 만 22세 이전 한미 복수 국적 유지 신고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국적 이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한인 2세가 선천적 복수 국적 이탈 시기를 놓쳐도 한국 단기 방문은 가능합니다. 복수 국적자가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할 때에는 병무청에서 수학 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미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뉴저지 통근자들이 맨하탄 교통 혼잡세 도입으로 이중 과세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저지 주민들의 경우 혼잡세 부담만 지게 되고 그에 따른 혜택은 누릴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레코드지는 뉴저지 주민들은 허드슨 강을 지나기 위해 이미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으며 이는 일종의 혼잡세를 포함하는 것인데 맨하탄 교통 혼잡세가 도입되면 결국 이중 부담을 지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낙후된 뉴욕시 전철 시스템 개선을 위해 교통 혼잡세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법이 시행되면 맨하탄 60스트리트 이하 남단 지역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들의 경우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 11달러 52센트의 교통 혼잡세가 부과됩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등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다리 터널의 경우 통행료가 현금 기준으로 15달러인데 맨하탄 교통 혼잡세까지 더해지면 뉴저지에서 맨하탄으로 향하는 통근자들의 비용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혼잡세로 마련된 재원의 일부를 현재 포화 상태인 맨하탄 포트 어토리티 버스 터미널이나 만성적인 혼잡에 시달리는 펜스테이션 등 통근자들을 위한 대중교통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 일원 공항 이용객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보안 검색대 통과 시간과 택시 대기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JFK 공항을 비롯한 라과디아 공항, 뉴욕 스튜어트 국제공항과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 등 4개 주요 공항의 웹사이트에 보안 검색대 통과 시간과 택시 탑승 대기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공항 이용객들이 공항 이용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웹사이트에서는 항공편을 조회할 수 있고 각 공항의 주차장 현황도 원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차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보안 검색대에서 각 게이트까지의 이동 시간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립대학에서 미성년자가 음주로 경찰에 체포되는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학별로 음주 관련 처벌에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 2017년 뉴저지주 27개 대학 캠퍼스 범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 내에서 음주 관련 처벌을 받은 학생은 2,628명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1%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일부 대학에서는 음주 관련 처벌 기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각 대학별 음주 문화와 학교가 학생들의 음주와 관련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립대학 중 미성년자 음주와 관련해 경찰이나 캠퍼스 경찰, 학교 경비 등에게 가장 많이 체포된 학교는 로안 대학으로 이 대학은 전체 재학생이 18,484명인데 100명이 경찰에 체포됐고 387명은 경비에게 체포를 당하는 등 총 487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2위는 더 칼리지 오브 뉴저지였으며 3위는 스타크턴 대학 순이었습니다. 한편 음주로 학생이 가장 많이 체포되는 불명예를 얻은 로안대는 대부분의 대학,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슷한 음주 문화를 갖고 있지만 유독 로안대의 단속이 엄격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선거국이 차량 등록국의 유권자 등록 시스템 오류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알렉스 파디아 캘리포니아주 총무처 장관은 여성 유권자 동맹과 미 시민자유연맹에서 제기한 DMV 유권자 등록 오류에 대한 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국은 앞으로 60일 동안 DMV에서 등록된 투표지가 제대로 집계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부당한 사실이 포착될 경우 선거 결과가 재검토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DMV 측은 유권자 등록 파일 589개를 선거국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례적인 겨울 폭풍이 서부 지역을 덮치면서 온화한 날씨인 지역들도 추위를 겪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등지에 눈을 동반한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일부 학교와 국립공원이 폐쇄되고 여행객들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지역에는 수일 동안 겨울 폭풍이 지속되면서 8년 만에 기록적인 강설량을 기록했고 시애틀의 기온은 10도대로 떨어지면서 도로 곳곳이 얼어 교통사고가 빈발했습니다. 한편 도로가 눈에 덮이면서 요세미티 국립공원 인근 도로가 모두 폐쇄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하원에 이어 뉴욕주 상원은 어제 설날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아시안 대표적인 명절인 설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내용과 설에 대한 역사와 올해 황금돼지의 해를 설명하는 내용 등입니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뉴욕시 공립학교는 설을 휴교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가 오는 6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4개월 동안 미술관 확장 공사를 위해 문을 닫습니다. 미술관 측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앞으로 최소 6개월에서 9개월마다 전시 작품들을 새롭게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새로운 컬렉션들은 여성과 라티노, 아시안, 아프리카계 미국인 등의 작품들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와이 주의회는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을 2020년부터 현행 21세에서 30세로 올리고 이후 매년 상향 조정해 오는 2024년에는 100세 이상만 담배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금연 법안을 상정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00세 이상은 상징적인 기준일 뿐 실질적으로는 담배 판매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관광객들의 담배 소지는 가능하며 전자담배, 시거, 입담배는 제외됐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6일 치러지는 시 공익5호관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국어 통역관을 모집합니다. 통역관은 사전에 통역관 수업을 받아야 하며 자격은 18세 이상의 뉴욕시 거주자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통역관은 투표 당일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 투표소에서 근무하게 되며 선거 당일 임금으로 $250를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곳에 따라 오전에 약간의 비가 예상되고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8도, 섭씨 영상 9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섭씨 영상 5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역시 곳에 따라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맑고 다소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